안녕하세요. 드라마 속 이야기의 세계를 파고드는 유튜브 채널 드라마 너무 좋아입니다. 오늘은 SBS 금토 드라마 귀궁의 3화 뇌피셜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방송된 1화를 바탕으로 저희만의 상상력을 더해 구성한 3화 뇌피셜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3화의 가상 스토리는 팔척귀와 피의 계약이라는 부제 아래 진행됩니다. 우리가 2화에서 본 건 윤갑의 몸에 빙의된 이무기 강철이가 점점 인간의 감각에 눈뜨며 혼란을 느끼는 장면이었죠. 여리는 그의 변화를 눈치채며 더 깊은 궁안의 귀신들과 마주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장면 1. 여리의 결단. 3화는 새벽, 조용한 궁안의 담벼락을 넘는 여리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넙덕 할머니의 낡은 무구 상자를 꺼내고 그 안에서 오래전 금기로 남겨진 팔척귀의 부름, 의식을 준비하죠. 왜 여리는 스스로 위험을 무릅썼을까요? 바로 윤갑, 아니 이제는 강철이의 몸에 빙의된 그 존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면 2. 강철이의 내적 갈등과 경고. 강철이는 여리가 홀로 어디론가 향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몰래 따라 나섭니다. 달빛에 젖은 밤, 궁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결연했고 강철이는 그런 그녀의 기척을 따라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여리가 도착한 곳은 저작거리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폐사당. 수백 년 전 화재로 소실된 뒤 버려진 이곳은 조선 시대 왕실의 기밀 의식이 치러지던 장소라는 소문이 있죠. 강철이는 이 장소를 보며 한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도 모르게 주먹이 움켜쥐어지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집니다. 여리가 폐사당 안으로 들어가자 강철이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갑니다. 그곳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석등과 향로, 그리고 짙은 곰팡이 냄새. 여리는 준비해온 부적과 향을 조심스레 꺼내어 배치하고 오래된 무구를 꺼내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강철이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그의 등장에 여리는 놀라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그를 바라봅니다. 넌 그 녀석을 감당 못해. 팔척귀는 복수 그 자체야. 내가 알고 있는 귀신들과는 달라. 그건 죽은 혼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야. 강철이의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의 결이 그의 눈동자에서 일렁입니다. 여리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엽니다. 당신이 인간이 아니어도 윤갑의 몸에 들어왔다면? 당신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야? 그 말에 강철이는 크게 동요합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고 동료를 잃고 사지로 내몰렸던 그 시절. 그는 인간을 증오하며 다시 태어났고 인간을 파괴하는 데서 목적을 찾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리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강철이는 분노에 찬 듯 외칩니다. 내가 왜 그 죗값을 대신 져야 해? 내가 죽였나? 내가 탐했나? 그건 너희들이 만든 업이야. 그러나 여리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 그건 우리 조상의 업이야. 하지만 누군가는 그 죗값을 마주해야만 해. 그냥 외면하면 또 누군가는 죽어. 난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강철이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증오만을 품어온 존재가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멈춤을 겪는 장면입니다. 그 눈빛엔 혼란이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아 연민이 서려 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여리는 부적에 불을 붙이며 말합니다. 당신이 막으려 해도 난 해야 해. 이건 내가 택한 길이야.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일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두려운 거야. 강철이는 그 말에 입술을 깨뭅니다. 여리의 말은 그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의 눈가엔 붉은 기운이 스칩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닌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복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날 인간이라 말했지. 근데 넌 몰라. 인간이란 게 얼마나 잔혹한 건지. 여리는 그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그 잔혹함 속에서도 우린 계속 사랑을 해. 누군가는 지키고,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 그게 인간이야. 그리고 당신 안에도 그게 있어. 장면은 점차 어둠 속에서 밝아지고 향이 피워지며 분위기는 전환됩니다. 강철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명확히 변해 있습니다. 여리의 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장면 3. 팔척귀의 등장과 대면. 의식이 시작되고 붉은 향 연기 속에서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엔 흐릿한 형상으로 나타난 팔척귀는 점차 또렷한 형체를 갖춰갑니다. 키는 8자에 달하고 마치 피로 물든 듯 붉은 피부와 검게 일렁이는 머리카락이 비현실적으로 흔들립니다. 팔척귀의 눈동자는 불꽃처럼 타오르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체 모를 공포와 죄의식을 일으키는 기묘한 힘을 지니고 있죠. 그가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바닥은 울리고 사당 안의 촛불은 휙휙 꺼져갑니다. 여리는 흔들리는 손으로 주문을 외우며 무구를 흔들지만 팔척귀의 기운은 마치 이 땅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듯 점점 강해져만 갑니다. 팔척귀는 말 없이 여리를 노려봅니다. 그 눈빛 속에는 원한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죠. 인간이여, 너희는 잊었다. 누굴 희생시켜 지금의 안락을 누리는지를. 다시 되돌아갈 시간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음산하면서도 어딘가 고요했고 그 말에 강철이는 움찔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팔척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에 휩싸이죠. 수백 년 전 자신이 배신당하던 그 순간 그곳에도 팔척귀가 있었다는 듯한 환상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여리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가며 말합니다. 당신을 잊은 것이 아니라 기억 속 깊숙이 묻어버린 거예요. 그 죄를 외면한 우리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직면하겠어요. 팔척귀는 조용히 고개를 갸웃하며 묻습니다. 기억하려는 자에게는 피의 대가가 따른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리는 떨리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강철이도 인간이 되었잖아요. 증오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 순간 팔척귀는 강철이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너는 아직도 혼란에 빠져 있다. 인간의 껍질을 뒤집어 쓴 악신이여. 너는 누구인가? 인간인가? 아니면 나와 같은 복수의 형상인가? 강철이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예전엔 나도 당신처럼 복수에 눈이 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리 때문에 내가 누군지 다시 묻게 돼요. 팔척귀는 그 말에 일순 정지합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그의 눈빛에서 고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여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라. 인간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를 제압하지 못하면 이 궁은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사당 안의 공간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향은 흩어지고 주변의 벽은 붉게 물듭니다. 여리는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땅에 무구를 깊게 박으며 주문을 외칩니다. 강철이는 여리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지키며 말하죠. 내가 널 돕겠다. 넌 날 바꿔놨어.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널 믿어볼게. 장면은 여리와 강철이
그리고 팔척귀가 마주선 채 붉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3화는 이 장면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며 끝이 납니다. 장면 4. 감정의 교차와 팔척귀의 저주. 붉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 순간 장면은 완전히 전환됩니다. 여리와 강철이는 낯선 공간,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신비한 회랑 속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기억의 회랑이라 불리는 차원으로 팔척귀와 얽힌 오래된 비밀들이 봉인된 장소입니다. 회랑은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로 벽면에는 오래된 그림자들이 아른거리며 살아있는 듯 움직입니다. 여리는 벽 속 그림자 하나가 자신에게 손짓하는 걸 보고 다가가는데 그 순간 환영처럼 과거의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장면은 조선 후기의 어느 궁궐. 한 무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팔척귀 앞에서 무릎 꿇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희, 여리의 먼 조상입니다. 연희는 궁 안에서 귀신을 다스리던 마지막 무녀로 팔척귀를 봉인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봉인은 피해 계약이라는 대가를 요구했고 연희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여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이유, 팔척귀의 분노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강철이 또한 이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 전 왕에게 버림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중 하나였음을 깨닫습니다. 이때 회랑의 끝에서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전보다 차분한 모습입니다. 이제 기억했느냐? 나와 계약했던 자의 후손이여. 그는 여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내 피엔 그 무녀의 결단이 흐르고 있다. 너라면 나를 다시 봉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너의 생명을 의미한다. 여리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연희가 아니에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요. 당신을 봉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치유할 길을 찾겠어요. 팔척귀는 여리의 말에 처음으로 미묘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의 눈에서 증오가 아닌 아련한 연민이 비칩니다. 그 순간 회랑이 흔들리며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리와 강철이는 다시 현실로 끌려 나오고 팔척귀는 사라지기 직전 강철이에게 말합니다. 그녀를 지켜라. 나의 고통은 이제 너희 몫이다. 현실로 돌아온 둘은 무사했지만 사당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여리는 강철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린 지금부터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 해요. 이로써 장면 4는 끝나고 진실을 알게 된 두 주인공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대한 기대감을 남기며 3화의 여운을 이어갑니다. 장면 5. 궁 안의 변화와 왕의 명령. 궁 안에서는 이정왕이 윤갑의 변화와 팔척귀의 출몰 소식을 듣습니다. 왕은 말하죠. 그 자, 윤갑.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토록 하라. 달라진 윤갑의 행동이 하도 회개하여 그를 계속 곁에 두고 쓸 수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마무리 멘트 분위기 전환. 이상 귀궁 3화 뇌피셜 리뷰였습니다. 이무기 강철이의 변화, 여리의 감정선, 팔척귀의 저주와 왕실의 권력 구도까지 3화는 캐릭터들의 내적 갈등과 외부 위협이 폭발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네요. 만약 이 뇌피셜처럼 전개된다면 강철이와 여리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왕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팔척귀의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뇌피셜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드라마 너무 좋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